안녕하세요. 프린시플 영어의 박찬두입니다. 이 시간에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품사에서 문장 성분으로. 각각의 품사들이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명사는 대상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명사는 기본적으로 누구 혹은 무엇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란 문장에서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명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주어의 의미와 결합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동사한다. 무엇은 동사한다. 이와 같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명사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이 됩니다. 목적어는 문장에서 을르 또는 에게 라고 주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목적어의 의미와 결합하면 누구를 동사한다. 누구에게 동사한다. 무엇을 동사한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 명사는 문장에서 보어 역할로 사용됩니다.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와 의미상 관련을 맺어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보어입니다. 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누구이다. 주어는 무엇이다. 라고 문장이 해석이 된다면 그때 이 누구 또는 무엇, 이 명사는 주어와 관련을 맺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목적어는 누구이다. 목적어는 무엇이다. 라고 문장이 해석이 된다면 누구 또는 무엇에 해당하는 이 명사는 목적어와 의미상 관련을 맺어서 목적격 보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동사는 주로 뭐뭐다 라고 해석이 끝이 나고요. 이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로 사용이 됩니다. 서술어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해석이 다로 끝이 납니다. 서술어의 정의와 동사의 정의를 되짚어 보니 동사와 서술어는 아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대상물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때 대상물이란 위에서 살펴봤던 바로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형용사는 주로 어떠한 혹은 무엇의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그리고 수식어 자리에 사용이 됩니다. 형용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주어는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한 이것이 바로 형용사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이 어떠한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주어와 의미상 관계를 맺으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목적어는 어떠하다라는 그런 문장의 의미에서는
어떠어떠한 이 형용사가 목적어와 의미상 관련을 맺어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므로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 형용사는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수식어란 다른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직접 붙여주는 말이 바로 수식어인데요. 형용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다가 다른 말, 즉 명사의 의미를 직접 붙여보겠습니다. 어떠한 누구, 어떠한 무엇, 무엇의 누구, 무엇의 무엇, 어떠한 무엇의 이 형용사의 의미가 누구 혹은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말의 의미를 직접 붙여주는 때 그 말을 수식어라고 하고요. 형용사는 명사에 직접적인 의미를 붙여주는 것, 즉 명사를 직접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사. 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정도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언제에, 어디에서, 어떠하게, 얼마나 등이 부사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사는 문장에서 수식어, 즉 다른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직접 붙여주는 수식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져와서 다른 말을 직접 수식해 보겠습니다. 언제에,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에 주어가 동사한다.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어떻게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를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동사의 의미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에 동사한다. 어디에서 동사한다. 어떻게 동사한다. 여기 앞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는 부사의 개념이고요.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포함이 되면 문장 또는 절이라고 불립니다. 이렇듯 부사는 문장에 혹은 동사에 직접적으로 의미를 추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부사는 문장이나 동사를 직접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얼마나 어떠한, 얼마나 어떠하게. 앞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얼마나는 부사 개념이 되겠고요. 어떠하는 형용사, 어떠하게는 부사입니다. 이렇듯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추가해주는 일, 즉 형용사나 부사를 직접 수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2번 문장 성분에서 품사로 각각의 문장 성분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 주어는 서술어를 행하는 주체입니다. 우리말로는 은는 이가 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서술어를 먼저 찾으신 후에 누가 해 혹은 무엇이 해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답변이 되는 누구가, 무엇이가 바로 주어인데요. 주어의 해석에 들어있는 누구, 무엇, 이 두 가지 개념은 바로 명사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품사는 누구,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입니다. 두 번째, 서술어는 주어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뭐뭐다라고 해석이 끝이 나는데요. 영어 단어 중에 해석이 뭐뭐다라고 끝이 나는 단어들은 동사라고 불려집니다. 따라서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적어. 목적어는 서술어를 행하는 대상입니다. 목적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주로 을르리나 에게라는 조사를 붙여주게 되겠고요. 서술어를 찾으신 후에 누구에게 동사하니 혹은 누구를 동사하니 혹은 무엇을 동사하니 라고 되물어 보세요. 누구에게, 누구를, 무엇을 등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바로 목적어인데요. 목적어 해석에 들어있는 누구와 무엇은 우리가 앞서서 짚은 대로 명사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보어.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명사가 보어 자리에 사용되어질 때는 주어는 누구이다 혹은 주어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문장이 해석이 되면서 이 누구나 무엇이 주어와 의미상 관계를 맺으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적어는 누구이다, 목적어는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 환경에서는 이 누구 또는 무엇이 목적어랑 의미상 관계를 맺으면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누구 혹은 무엇이라는 개념은 명사의 기본적인 의미로서 결론을 맺으면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어는 어떠하다, 목적어는 어떠하다 라는 식의 해석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떠어떠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주어는 어떠하다라고 할 때 주어와 의미상 관계를 맺으면서 이 어떠하니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목적어는 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에서는 이 어떠한이라는 형용사적 개념이 목적어와 의미상 관련을 맺어서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명사가 보어로 사용될 때와 형용사가 보어로 사용될 때에는 해석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주어는 누구 또는 무엇이다. 주어는 콕 집어서 뭐다. 목적어는 누구 혹은 무엇이다. 목적어는 콕 집어서 뭐다. 단정 짓는 것, 즉 주어와 주격 보어 사이에 서로 같다. 주어는 이거다. 콕 집으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에 같다. 목적어는 바로 이거다. 콕 집어서 말하니까. 같다라는 의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형용사, 즉 어떠하니 보어 자리에 올 때에는 주어는 콕 집어서 이거다. 목적어는 콕 집어서 이거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서로 같지만은 않은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식어. 수식어는 다른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직접 붙여주는 말입니다. 수식어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형용사가 수식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는 어떠한 혹은 무엇의 개념이고요. 어떠한 누구, 어떠한 무엇, 무엇의 누구, 무엇의 무엇 이런 식으로 형용사의 의미를 누구나 무엇이라는 의미에 직접 붙여서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수식을 받는 누구나 무엇은 명사와 대명사의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형용사의 의미를 명사나 대명사에 직접 붙여줌으로써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부사가 수식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에 주어가 동사한다.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어떠하게 주어가 동사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하게는 부사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내용의 문장에다가 의미를 직접적으로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즉, 언제 어디에서 어떠하게라는 부사의 개념을 문장 전체에 직접 붙여줌으로써 문장을 수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주어 개념을 빼고 동사에만 부사의 의미들을 직접 붙여보겠습니다. 언제에 동사한다, 어디에서 동사한다, 어떠하게 동사한다. 이렇듯 부사의 의미를 동사에 직접 붙여서, 즉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얼마나, 어떠한, 얼마나, 어떠하게. 얼마나라는 부사적인 개념을 어떠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에 직접 붙여보았고요. 얼마나라는 부사의 개념을 어떠하게라는 뜻의 부사에다가 또 직접 붙여보았습니다. 이렇듯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는 다른 부사에 의미를 직접 붙여줌으로써 형용사나 부사를 직접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품사와 문장 성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여 이해하고 암기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되는 모든 영어 문장들을 분석하고 구성하는 일에 이러한 지식들을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